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7 체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시대를 바꿔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런 일을 국민들께 또 겪게 할 겁니까? 나까진 했고 나까지는 5년 동안 난 도망다니까 이런 얘기란 말이죠. 뭐 3년 약속했잖아요. 저는 지킬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약속을 어기는 걸 대단히 쪽팔리게 생각해요. 지킬 거라는 그 차이가 그겁니다. 저는 지킬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1위로 가보겠습니다. 1987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우리 헌법이 이번에는 뭐 바뀔 수 있을까요? 어제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이른바 권력구조 개편 혹은 개헌과 조기 대선의 동시 투표, 이 제안한 개헌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이 대표 얘기는 감명했어요. 지금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이 먼저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우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때도 그렇고 계속 개헌을 주장해 왔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자신이 이제 대선 후보로 또 유력하게 되자 보니까 예. 이제 좀 마음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눈앞에 5년 단임 대통령이 눈앞에 있는데 굳이 내가 임기를 줄여서 개헌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데 대한 아마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핑계로 든 게 내란 종식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장면들을 뚜렷하게 봤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내란 종식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마 두고 아마 저 이야기는 썼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건 하나의 핑계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단 탄핵돼서 일단 직에서 내려왔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건 사법의 영역이에요. 예.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지금 더 이상의 뭐 할 수 있는 게 어제부터 아시겠지만 어제 그제부터 이제 장외 집회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예. 시민들은 다 거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민주당만 내란 종식이 안 됐다라고 계속 종식하겠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 내란 종식이 안 돼야 본인과 윤석열, 즉 이윤, 이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즉 윤 대통령이 무대에 사라지면 이제 새로운 어떤 상대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윤 대통령이 좀 자기와 대결해 줬으면 하는 뭐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 각각의 지금 조여오는 지금 사실 본인 빼고는 전부 다 개헌을 하자 그래요. 예. 물론 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개헌을 하지 않을 명분을 결국 내란 종식에 찾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게 큰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뭐 예를 들면 비유가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집권 2, 3년 쭉 될까 적폐청산을 외쳤었거든요. 그런 구도를 만들면서 본인 체제를 좀 더 주도권을 갖고 가자는 의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 바쁘니까 딴 거 이야기하지 맙시다. 뭐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핑계라고 아예 평가절을 하셔서 반론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권영세 뭐 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그 여당 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란 종식이 먼저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2022년 과거 본인이 첫 번째 대선 출마했을 때는 대통령 임기 1년을 단축을 수용하는 4년 중임제라고 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오늘 사실상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의장이 그럼 뭐라 그랬냐. 오늘 그러면 이번 대선 때부터 개헌을 시작하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우 의장도 뭔가 그냥 한 번 칼을 빼고 말 정도로 아니라 본인도 개헌을 쏘아올린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아까 이현정 의원은 개헌하기 싫어서 핑계댄 거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여기 보면 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우 의장을 또 다시 비판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실에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봐야겠죠. 예. 그러면 일단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같이 하려고 하면 일단 대선 38일 전에 국민들에게 공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38일 전이 언제냐면 이번 달 4월 26일입니다. 이번 달 4월 26일에는 조기 대선 때 국민투표에 대해서 개헌도 같이 묻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그 전에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가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의견이, 양당이. 그런데 오늘이 벌써 7일이 다 지났으니까 앞으로 뭐 한 보름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국회가 어떻게 이 보름 만에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해서 38일 후에 전에 공고를 하겠습니까? 권력구조 개편과 또 임기 단축은 사실 혼재되어 있고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예. 선거구제 개편까지 해야 되거든요. 예. 선거구제 개편은 중대선거구로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현역들끼리 의견이 다르고 민주당도 민주당 안에서가 다릅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앞으로 18일 안에 다 결정을 해서 근데 이제 공고를 한다? 선거구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원포인트 개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임기 단축이요. 결국에는 예. 권력 구조가 다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후보들이 각자 개헌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공약으로 하고 그리고 당선된 후보가 그것을 뭐 1년이면 1년 안에 날짜를 못 박아가지고 지키면 된다. 이런 것이지 이것을 지금 38일 공고 이전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뭐 아주 일부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또 문자 보내자 탄핵 끝나자마자 뒤통수냐 일부에서 이런 글을 썼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사실은 그 개헌 혹은 임기 3년 보수 대권주자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예요. 임기 3년으로 줄여서라도 구시대를 끝내고 시대 교체 개헌으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쏘아올린 개헌론에 대해서 추가로 SNS에 글을 썼더라고요. 개헌 날 그러니까 12월 3일 밤 국회 풀숲에 숨어있던 비겁함으로는 구시대, 옛 시대를 종식하지 못한다라고 이 색깔이 다른 부분을 오늘 강조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풀숲? 개헌날? 이게 뭐지? 뭐 생경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풀숲 이 얘기에 대해서 에피소드에 대해서 과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넣으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제가 들어가서 국회 숲이 있어요. 화면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밖에 있다가 한준호 의원을 만나가지고 한준호 의원이 대표실로 가면 잡히니까 자기 방으로 가자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안 잡히나 그래서 거기 잠깐 앉아가지고 제가 잡힐 경우 다음 민주당 지휘자를 누구자 이 순서를 정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직접 밝혔듯이 이제 본인 체포 우려 때문에 좀 숨어 있다가 이제 나중에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했다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 비겁함으로는 개헌 못한다. 자기만 대통령 다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개헌하면 또 언제 개헌하냐? 일단 풀숲에 숨어 있었던 게 왜 비겁하다는 건지를 모르겠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도 그 당시에 체포당할 위기에 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본인은 본회의장을 갔다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차이점은 이재명 대표는 현역 의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헌 매주 투표에 한 명이 잡혀가는 것에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예. 개헌 해제를 위해 와줄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이 잡혀가면은 그만큼 더 국민의힘 의원이 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풀숲에 숨어서 최대한 계엄 해제를 투표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버텼다가 간 것이 왜 비겁하다고 하는지 솔직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차기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에서 3년만 하면은 대한민국 정치 문제가 모든 게 해결되고 새 시대가 열립니까? 지금 그 주체적인 안 그냥 3년만으로 줄이면 그 2년만 줄이면은 그러면은 뭐 다른 얘기들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개헌을 하려면은 더 많은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뭐 선거제도라든지 복합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개헌에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는 지금 원포인트 얘기가 나온 이유가 권력구조나 개헌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뭔가 차기 대통령은 임기 단축 안 하면은 이재명 대표 욕심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 해. 뭔가 그러면서 결렬됐을 때 분명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을 씌우기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개헌 논의에 참여하기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그런 달려갔던 거를 강조하려는 그 의지는 알겠으나 예. 비겁하다는 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라고 통칭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아서
구자영 변호사님 여기 보면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이 개헌론에 대해서 김동연, 김두관, 비명계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특히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놀이 중단하라. 뭐 양문석 의원 이 말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일단 친명, 뭐 세력이 많긴 하지만 그 나머지는 일단 개헌론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명확히 따지면 반대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이제 중심으로 한 친명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권력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당장 가질 수 있는 걸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속성상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가 수십 년간 반복돼 왔지만 정권 들어서면은 그냥 그거는 없는 얘기처럼 지내다가 예. 정권 끝날 때쯤에 다시 개헌 논의 뜨이면 이제 띄우면 상대방 정당에서 이제 다시 또 권력이 넘어올 것 같으니까 그걸 또 안 받고 이게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권력의 공백 상태가 있을 때가 아니면은 개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40년간 87헌법의 이제 좀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돼 왔는데 예. 똑같은 얘기를 지금도 못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정신이라는 거는 저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거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거든요. 87 체제라는 거는 그 이전에 독재 정권의 반작용으로 탄생한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채택하지 않은 5년 단임제를 갖고 있는데 그게 4년 중임제를 갖고 있는 대통령제에 비교했을 때 대통령이 나는 이러고 저러고 간에 그냥 5년으로 끝난다라는 게 재평가를 받는 거에 대한 의욕 자체를 떨어뜨리고 예. 지지율이 처박히더라도 더 잘해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쪽에 더 골몰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사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드러났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에서의 행동도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권력 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맞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4년 중임제를 가는 것이 원포인트로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그것을 띄우기 위해서 가능하게 하는 징검다리 성격으로 임기를 3년까지 줄이는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다음 총선과 대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고서라도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장 될 것 같은 생각에 5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년으로 줄이는 건 마뜩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은 다 내놓고 희생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알겠습니다. 대표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권력을 탐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고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헌론 말고도요. 아예 그런데 비명계에서는 개헌이 오히려 내란 종식 아니냐라는 입장까지 냈어요. 뭐 김부겸, 김동연, 뭐 김경수 이런 비명계예요. 이재명 대표도 이번 주 안에 곧 당대표직을 사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서도 함께 경선에 뛸 경쟁자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전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대면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습니다. 어대면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합니다. 선거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워낙 이재명 대표가 앞서가다 보니까 흥행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염려도 있던데 흥행 여부에 대해서도 결국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고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막 치열하게 다투는 게 그게 흥행인가? 그건 또 동의하기 어렵죠.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 아니냐. 그래서 뭐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처음으로 출사표 던졌고 김부겸, 김병수 두 사람도 이제 출마하겠다고 했고 김동연 지사도 할 것 같아요. 나머지 이광재, 전재수 이런 의원들도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결국은 아까 국민의힘도 흥행 얘기를 하셨으니까 민주당도 뭐 경선이라는 게 뭔가 극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여기야 뭐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거의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근데 경쟁자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보니까 완전 국민 경선 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지금 어차피 민주당의 당원도 제가 알기로 아마 일반 당원까지 합하면 한 400~500만 명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여기 뭐 대부분 또 친명계가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어려운 길 돌아서 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직진으로 가도 그냥 다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지금 가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더 명분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위상이 더 높아질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친명계와 이재명 대표는 현실적인 안을 구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지금 나와서 예. 대선 출마한다 그러면 아마 저런 구도를 아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단도 지금 뭐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후보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예전처럼 이제 정말 이게 결정적으로 있어야지만이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변수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쪽 진보 진영은 더 후보 단일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오히려 이 보수 쪽만 지금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있지 진보 쪽은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둔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원탁회의라든지 뭐 이런 거 통해서 뭔가 후보 단일화 하고 뭐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조국 혁신당도 자기들의 어떤 당의 존재감을 일단 좀 하기 위해서 뭔가 후보를 같이라도 없지만, 해보자 뭐 이런 그렇죠. 거죠. 한번 해보자라는 것일 텐데,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명계에서 완전 국민 경선하자라는 부분도 있고, 뭐 경선 룰을 갖고도 또 어차피 이재명 대표 유력하니까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뭐 경선도 짧게 하고 이르면 모레 당대표직 내려놓겠다. 근데 이 정도 모르겠어요.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부자잖아요 지금. 응? 경선할 때. 그럼 부자면 예를 들어 비명계가 봤을 때, 아니 그 완전 국민 경선도 받아주면 되지. 뭐 이렇게 부자가 몸조심한다고 다 폭넓게 받아주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이미지 혹은 당내 기반, 통합 이미지 더 좋아질 건 아니지 않냐. 왜 이 대표는 이걸 못 받지라는 비명계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사실 아직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룰을 못 받는다고 확실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모든 후보들의 제안을 다 받아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만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다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룰이 바뀜으로 인해서 당내 필요 없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그 대선에서 본선에서 사실 민주당내에서 불협화음이 저는 없었다고 하면은 예.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내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당원들의 의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원들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당원들이 이런 완전 국민 경선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을 하지 않는 느낌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